이번 시간에는요, 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초급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1년 12달이라는 그 사계절을 가지고 만든 게 12지지예요. 그래서 자, 축, 인. 요 인이 1월입니다. 여기부터가 봄이에요. 봄의 시작이에요. 입춘이 들어오는 거니까 인, 묘, 진. 요게 2월이고 3월이에요. 그 다음에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그 다음에 해. 자, 그럴 때 요 인묘진, 요거를 우리가 목국이라고 그래. 목국이고 요거를 요쪽은 동쪽이야. 해가 뜨는. 그리고 여기에 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묘진 요게 봄이야. 봄이고 싹이 나고 해가 뜨는 데야. 그래서 방일은 동쪽이고 이거를 우리는 목국이라고 그래. 목. 그 다음에 사오미. 요 사오미를 이걸 우리가 남쪽이야. 남쪽이고 이거는 해가 강렬하게 찌는 거니까 여름이야. 여름이고 이걸 우리가 화국이라고 그래. 화해국이다. 그러니까 인묘진, 목국, 봄, 사오미, 화국, 여름. 그 다음에 신주술. 요걸 우리가 가을이야. 계절적으로 가을인데 이건 해가 지는 서쪽이야. 서쪽이고 이건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를 금국이라고 그래. 금국. 그 다음에 해자축. 10월, 11월, 12월. 요 해자축을 요걸 우리가 수국이라고 그래. 수국. 수국이고 요거를 우리가 겨울이야. 겨울. 겨울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방위로는 북쪽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12지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로 분류를 했어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 이걸 방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압, 방위압이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삼압이란 뭐냐면은 봐요. 지금 자, 삼압이란 뭐냐면 인월에 인에서 해가 뜹니다. 여기 해가 떠갖고 해가 쭉 떠가지고 오후에 가서 중춘이 돼. 여기가 질. 그러니까 여기 해가 뜨는 여기가 시작이야. 그래갖고 여기가 가장 왕해. 그래갖고 해가 지는 게 이렇게 해갖고 술시가 되면 지나. 술이 되면 여기서 끝이야. 즉 해가 뜨는 거는 인에서 시작해서 오에서 왕해가지고 술에서 끝나요. 즉 이 말의 의미 뭐냐면은 요게 화국인데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왕이고 여기가 끝이야. 즉 시작과 왕과 끝을 분리를 해서 표시하는 걸 이걸 우리가 삼압이라고 그래. 이렇게 표시하는 걸 이걸 삼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에서 시작해서 쭉 해가 떠서 왕에서 술이 끝나. 그래서 요 인호술을 이걸 화국 삼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화국 삼압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화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목은 어떻게 되냐면 화는 그렇다면 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봐요. 목은요 벌써 해가 지고요. 해가 지고 또 계절적으로 해빛의 강도가 줄어들고 추운 겨울로 들어가지만은 이미 땅속에서는 땅속에서는 내년 봄에 싹이 틀 준비를 해요. 요 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서 싹이 나와요. 묘에서. 그죠? 싹이 나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 가서 열매를 맺어. 미라는 글자가 이게 싹이 나서 줄기가 이렇게 해갖고 열매를 쭉쭉 이 글자가 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묘미, 즉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여기가 왕하고 여기가 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목국삼합이라고 그래요. 목국삼합. 해묘미 삼합. 그 다음에 4월에 꽃이 펴요. 4월에 꽃이 펴. 꽃이 왜 피냐면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 4월에 꽃이 펴갖고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갖고 씨가 돼. 요게 사유.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싹이 들 때까지 땅속에 들어가 있어. 요렇게 되는 거를, 요거를 사유축을, 요 사유축. 사유축. 요거를 금국삼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게 시작이야. 꽃이 펴. 여기서 완전히 열매를 맺어. 그리고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거를 사유축 금국삼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물이 차는 거는요. 우리가 신에서 열매가 다 맺려요. 신에서 열매가 다 만들어져 갖고는 이제 물이 이쪽에서 물이 아래로 쭉 내려가. 물이 다 내려가서 자에 가서 왕하 갖고 내년 봄에 이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위로 올라가. 그래서 끝난다고 그래. 이래서 요거를 신자진, 이걸 수국삼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왕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이렇게 즉 목이든 화든 수든 금이든 요거를 언제 생성해서 언제 왕하고 언제 끝나느냐, 즉 생성과 소멸의 관계로 분석한 거를 삼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거는 예를 들어서 해묘미 목국삼합이다. 이 해묘미 목국삼합이나 임묘진, 우리가 방위로 얘기했던 방위로 했던 방합을 하는 임묘진 목국삼합이나 똑같이 뭘 말하냐면 목국을 말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기를 보세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지금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을묘야. 을묘. 네? 그러면 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해묘미 목국삼합이야.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을목이 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을목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 간목인데 여기 인이야. 인묘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봐.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해묘미, 묘미, 해 순서에 상관없어. 세 글자가 동시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묘진, 해묘미. 그럼 잘 보세요. 요거 목국이나 해석은 동일한 거야. 네? 동일한 거야. 이거나 똑같이 목국이에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방위삼합의 목국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성과 소멸과 끝을 얘기하는 삼합이나 해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묘진으로 들어있든 해묘미로 들어있든 똑같이 목국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상 의미는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밑에가 신자진으로 있어. 그럼 이 신자진이 수국이죠? 수국 아니에요. 수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을목인데 여기가 지금 밑에가 해자축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요 신자진이나 요 해자축이나 똑같이 수국이야. 해석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어느 게 차이가 더 강도가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해석 자체가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 합해서 수국이고 이것도 수국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방위합이냐 또 삼합이냐. 그때 사주에 방합이 들었느냐 그 다음에 삼합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의미를 이제부터 연구할 거예요. 요거를 잊지 마세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합, 제가 초급에서 얘기했던 삼합의 의미, 이 의미와 방합의 의미는 동일한 거고 이 원리를 꼭 아시고 이 사주에 삼합이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주에 삼합이 있을 때 해석해서 해석상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는 용신에 달려 있어요. 삼합이 된 게 용신이 되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용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급 실전에 연결해서 다시 보는데 자 봐요. 내가 물이 많아요. 내가 물이 많은데 또 밑에가 몽땅 물이 닿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뭐든지 많으면 너무 많으면 나쁜 거예요. 너무 없어도 나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가정을 해서요. 우리 책에 95페이지에 있는 책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보면 실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든지 많으면 나쁜 건데요. 자, 우리 거기 95페이지에 있는 예를 들어봐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무진,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진, 그 다음에 임신, 그 다음에 임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요게 연월일주니까 요게 일간, 요게 나예요. 만약에요, 여기 일간이 만약에 갑이라면 또 달라요. 일간이 갑이라면 또 달라요. 이거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제가 뭐든지 많으면 나쁜 건데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일간이 임수죠. 수죠. 일간이 수 아니에요. 일간이 수인데 이 밑에가 신자진 수국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내가 가뜩이나 일간이 수인데 가뜩이나 많은데 또 이게 몽땅 다 합해서 수야. 자 보세요. 신자진 순수에 상관없이 신자진 세 개가 들어있죠. 그때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세요. 야 요거는 양토, 요건 양금, 양수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몽땅 묶어서 조금 전에 삼합이 수국이라고 그러잖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지는 말고 이걸 몽땅 다 통틀어서 이 사람 수국이야. 그러면은 내가 가뜩이나 물이 많은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해에 가서 어떤 해에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 왔어요. 응? 경자년이. 그러면 경자년이면 금생수니까 이것도 엄청난 수울이죠. 내가 가뜩이나 물이 많은데 밑에가 또 수국이야. 근데 어떤 해에서 또 수년을 만났어. 물이 많은 애를 만났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여름에 바닷가로 해수욕을 놀러 갑니다.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써는 사주가 실제로 물에 빠져서 사망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일간이 수인데 또 여기 수를 갖고 있으니까 나쁜. 만약에 일간이 이 사람이 갑이었다면은 이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가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이 사람이 임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뜩이나 물로 태어나는 수인데 밑에가 몽땅 물바다로 돼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수년을 만났어. 물이 많은 애를 만나면 이 사람은 그럴 때 이 사람 운이 물을 만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물이 많은데 물바다를 쳐서. 그래서 삼합이 됐다고 잘 보세요. 삼합이 됐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삼합이 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을 때 또 그걸 만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평생 뭐예요? 평생 물 조심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평생 해수욕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뭐 자기 운이 죽을 운이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삼합이 됐다고 꼭 좋은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 이런 경우를 봐요. 자, 삼합이 돼갖고 경진, 신사, 신유, 기축이에요. 어떤 사주가 이렇게 요 밑에가 사유축 금국으로 돼 있어. 근데 내가 여기 또 신금이죠. 내가 또 금이죠. 그럼 내가 가뜩이나 금인데 밑에가 몽땅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금이 금을 마찰해요. 그래서 금이 금을 마찰해서 차 사고로 이게 사망한 사주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사유축 궁극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또 만약에 경신년이 왔다고 봐. 이게 다 금이죠. 그만해. 가뜩이나 금인데 또 금을 만나면 잘못하면은 이런 애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가 신금이 아니고요. 신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토다. 그럼 또 달라요.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개수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경급, 이거 봐요. 비경급. 이게 금인데 이 밑에도 금이니까 비경급이죠. 같은 오행 안에 비경급 안에. 이런 비경급 사주들의 경우에 같은 오행을 만나서 너무 많으면은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금국을 봤죠. 이번에 목에 대한 걸 봐요. 어떤 사주가 갑술, 신해, 을묘, 개미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을목이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해묘미 목국이 돼 있어요. 목국 삼합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을목이에요. 이게 비경급이 아니고 딴 거면 또 달라요.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지금 목인데 또 이렇게 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에 이 사람이 갑인년을 만났다. 그러면 가뜩이나 목인데 또 목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이때 잘못하면 이 사람이 목이 목을 만나서 마찰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일어나죠? 목이 목을 만나서 마찰, 불이 일어나죠. 화재로 사망한 사주예요. 목이 또 목을 만나 비비면 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재로 사망한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가뜩이나 많을 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주를 봐요. 정해, 병호, 무인, 임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밑에가 인호술 화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무토인데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무토는 병화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 대지 위에 태양이 뜨죠? 무토는 병화를 안고 오는 겁니다. 대지 위에. 그런데 가뜩이나 대지 위에 태양이 뜨는데 밑에가 화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해에 만약에 병원년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뜩이나 불인데 또 그럼 불이 불길을 맞추면 뭐예요? 엄청난 화력이 일어나죠. 이 사람도 나쁜 운, 불운을 만난다든가 나쁜 운을 만나면은 고해의 화재로, 이 사주도 실제로 화재로 사망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 삼합이 돼서 아주 나쁜 사주가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자, 즉 뭐냐면 삼합이 좋으냐 나쁘냐. 삼합이 좋으냐 나쁘냐는 나는 나에게 용신이 돼야만 좋은 거예요. 용신.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거든요. 용신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안 배웠는데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의미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의미만. 뭘 알아두시냐면 의미만 뭘 알아두시냐면은 비경급으로 내가 목인데 또 목이 들어온다든가 비경급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경급이 아니면은 그렇게 삼합이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고 그러진 않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직 우리가 용신을 안 배웠는데 같은 삼합이라도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아직 용신은 아직 안 배웠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를 하나 봐요. 자, 무자 일례를 들어보겠어요. 개해, 그 다음에 정묘, 정미예요.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내가 정화인데 봐요. 이 사람이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 이게 정화예요. 그럼 이게 목생화라는 거니까 인성이죠, 이게. 예?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이죠. 내가 정화인데 목생화니까 인성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위에 천간을 봐요, 여기가. 이 천간을 보면 이게 수국화. 요 수라는 건 뭐냐면 이 수국화 이게 관이죠. 편관이죠. 그래서 여기 정화가 있는데 여기 수가 있어. 수가 있어서 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 중간에 목이 들어오면은 요 수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목이라는 거는 목은 요게 학문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학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삼합이 됐는데 해묘미 삼합. 이 해묘미 삼합인데 여기 인성이 돼 갖고 수생목 목생화 나를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요럴 때 요런 사람은 이 목이 그래서 요런 사주는 학문적으로 요게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박사기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삼합이 됐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나에게 나쁜 건 나의 나쁜 약점을 그 삼합이 그걸 해소시켜 줘야 돼요.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용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나중이지만 요게 용신 역할을 해요. 이게 용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합이냐 아니냐, 삼합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건 일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견이 되면 나쁜 거예요, 무조건. 비견이 되면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견이 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 봐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정하고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을목이라고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해묘미 목국이 이게 목인데 이것도 또 목이죠. 에? 이렇게 되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견. 그러니까 비견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와야 돼요. 안 될 땐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게 정화였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의미를 꼭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이다. 해묘미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이다 하면 수잖아요. 그 일간이 개수나 임수인 경우는 나쁜 거예요. 비견급이 되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석을 이제 결국에 이게 용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급에서 제가 반합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반합이란 뭐냐? 봐요. 자, 보세요. 신자진. 신자진이 이게 수국삼합이죠. 예? 수국삼합인데 요 사주에 요거 신자 두 글자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자, 갑신자.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신자 둘만 있어요. 또는 갑자진.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자진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만 있을 때를 반합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반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꼭 아실 게 있어요. 여기 갑목이 있는데 여기 갑신인데 진이에요. 자는 없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합도 안 해요. 1%의 합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합은 뭐가 들어가야 돼? 가운데 중심자가 꼭 있어야 돼요. 기억이 나십니까? 자, 보세요. 딴 걸 보세요. 딴 걸 또 보세요. 해묘미 목국삼합이에요. 목국삼합에서 자, 해묘 두 글자만 있어요. 또는 묘미. 이거를 우리가 목국반합이라고 그래. 반만 있는 거야. 반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을해, 을묘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목국반합이에요. 해묘. 또는 예를 들어서 묘미 목국반합이에요. 반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을이 있는데 해가 있고 미가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묘는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의 합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뭐예요? 중간자, 중심자. 그러니까 신자진에는 자가 중심자, 해묘의 묘가 중심자. 그 다음에 사유축, 궁극에서 사유축에서는 요 금이 중심자예요.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에서는 인호술에서는 요 오가 중심자예요. 가운데 자가 중심자라고 그래. 가장 왕한 거니까. 방합에서도 반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방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합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묘진이 목국이죠. 예? 인묘진 이때도 인묘 또는 묘진. 요거는 방합이에요. 반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하고 진하만 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인일주인데 여기 진이 있다. 이건 반목국 아니에요. 아무 상관 안 해요. 따로따로 토생금, 금금목 따로따로 해야 돼요. 1% 합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중심자가 와야 돼요. 중심자가. 근데 이 방합에서도 중심자가 반드시 뭐예요? 가운데가 뭐가 껴요? 묘가 끼죠. 여기도 지금 해묘매도 목의 중심자는 반드시 뭐예요? 묘예요. 그 다음에 자, 신자진을 보세요. 신자진. 아까 여기 신자진이 수국인데요. 우리가 해자축이 수국이죠. 방합에서 아까 그때 해자, 자축 이렇게 있으면 반수국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하고 축만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자축 수국도 중심자가 뭐예요? 똑같이 자예요. 그러니까 수의 중심자는 뭐예요? 자입니다. 목의 중심자는 묘예요. 그럼 화의 중심자는 뭔가 봐요. 화의 중심자는 자, 인호술에서 요 오가 화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오미. 사오미. 이게 화국입니다. 화국인데 사오미. 요게 오가 중심자예요. 그때 요 두 가지만 있을 때 사오, 오미. 요렇게만 있으면 반 화국이에요.
근데 5가 없이 4하고 미만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의 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방합이나 삼합에도 똑같아, 다. 중심자가 있고 한 글자가 없을 때 있는 거를 우리가 반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방합이든 삼합이든 간에 방합이든 삼합이든 간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반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을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거 해묘 이거 반합이죠, 반합. 반합이에요. 반합 아닙니까? 또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을묘. 을묘인데 해에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해다. 사주가 이렇게 있다. 그럼 요 해묘.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 반합이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반합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해에 가서 어떤 해에 신민년이 왔다고 봐. 미년이 왔다고 봐.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어. 이런 사주든 해묘 반합만 돼 있어. 100%가 아니라 50%만 합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사주를 읽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고급 용신을 다 하고 그 사주 이론을 접목할 때 이 원리를 그대로 다 얘기를 접목을 할 거예요. 어떤 해에 가서 신민년이 왔어. 신민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한 해, 어떤 해에? 요 한 해. 요 한 해는, 요 한 해만이에요. 내년은 또 경신년이 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 한 해만, 요 한 해에는 요게, 요런 사주의 경우, 여기로 탁 들어가면 요 사람이 어떻게 돼? 해묘미 완전한 목국 삼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요. 사주는요, 매년 봐주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해에 신민년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게 토지요. 토 아니야. 토년이 왔잖아요. 이게 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토년이 왔으면 일반적으로는 다 토가 내 사주에 어떤 의미를 갖나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사람들은 사주가 이렇게 돼. 요 사람들은 여기 해묘 이렇게 해묘 반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가 돼 버려 완전히. 토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완전히 해묘미 목국 삼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 사람은 요 해묘미 목국 삼합이 돼 갖고 이 삼합이 된 게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게 용신이 돼야 되는 건데 나중에 설명하는데 의미만 아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음토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사람한테는. 해묘미 목국 삼합이 완전히 목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신자진을 봐요. 자, 이게요, 신자. 어떤 사람이요? 잘 봐요. 갑신일주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신자 반수국이죠. 또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갑자일주야. 이렇게 돼 있어. 자진 반수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사주든 반만 수국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근데 어떤 해에 가서 경진년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가 경진년도인데 2000년도에 경진년이 왔다. 그러면 경진년이 오면 경진년이 오는 순간에 이 사람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에 토가 아니라 신자진 뭐가 되는 거야? 신자진 완전한 수국이 되는 거야. 요 사주는 요 사람은 2000년도에는 이 사람은 완전히 이게 신자진 토가 아니라 신자진 수국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니죠. 요건 자진에 요거 들어오면 여기 이건 완전한 삼합이 되는 게 아니지. 여기 뭐가 들어야 돼 이거는?
자진이니까 뭐가 와야 돼? 신이 와야죠, 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은 수국이 아니고 이건 그냥 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해에 가서 갑신년이 왔어요. 갑신년이 왔다면은 2003년도 4년도가 갑신년인데 갑신년이 오는 순간에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에 신자진 삼합수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게 갑신년이 뭐가 된 거예요? 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요 한 해가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사주를 못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반수국이 된 경우에 나머지 한 글자가 오면은 완전한 수국이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주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보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인호술하고 인호술. 자, 어떤 사람이요 병인일주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인호 반화국이에요. 반화국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해에 무술년이 왔어. 무술년이. 그럼 무술년이 오면은 이게 토지요. 오행으로는 양토 안에다. 예? 토운이 온 거죠. 딴 사람한테는 다 토운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만은 요게 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인호술 화국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화의 의미를 갖고 이 사주를 봐야 돼요. 한 해를. 그래서 그 한 해를 그걸 봐갖고 그 삼합이 이 사주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이걸 보세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여기를 봐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무의 정사야. 에? 그런데 어떤 해에 기민년이 왔어. 기민년. 기민년이 오면 일반적으로 이거 토지요. 음토하네요. 토야. 근데 요 사람한테는 요게 미가 오는 순간에 요게 반화국에서 사오미 완전 화국 삼합이 되는 거예요. 방합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라는 의미를 갖고 해석할 게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사오미 화국.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야. 몽땅 화로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매년 오는 해가 중요한 거예요. 매년 오는 해. 그 올해가 경인년인데 2010년도가 경인년인데 이 경인년도에 자 그럼 봅시다. 자 경인년도. 올해가 경인년도인데요. 자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오 갑인 사주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무오 무술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여긴 뭐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무거나 써놨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은 무술 그럼 여기가 지금 오술 화죠. 반합이죠. 반화국이죠. 반화국 아니에요. 근데 올해 경인년이야. 그러면 인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어떻게 돼? 인오술 완전한 삼합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요게 인이 양목이죠. 목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 사람한테는 뭐야 완전히 요게 완전한 화국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인이라는 그 양목의 의미를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한 내 삼합, 화국 삼합이 됐을 때 내 사주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를 분석하는 게 사주를 분석하는 중요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삼합의 의미, 반합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만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보겠어요. 또 의미를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인호술 화국에서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무인 예를 들어서 무술 사주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화가 없으면 이렇게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1%의 합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토, 무토, 비견, 목국토, 편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어떤 해에 예를 들어서 경호년이 왔다고 칩시다. 어떤 해에 경호년이 왔다고 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요 한 해는 이 사람한테만, 이 사주에만, 딴 사람은 이게 환대. 이 사람한테만 이 목토가 요게 들어오는 순간에 요 한 해에만 인옷을 화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적지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중간자가 들어오면은 중간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간자가 없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반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한 해에 이 사람 뭐예요?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돼? 완전한 삼합 화국이 돼요. 그 의미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신자진 수국의 중심은 자, 그 다음에 화국의 중심은 오, 목국의 중심은 묘, 금국의 중심은 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우리가 자, 오, 대각선으로 자오충이죠. 이게 수화, 그 다음에 묘유충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중심자가 있는 거예요. 수의 중심자, 화의 중심자, 목의 중심자, 금의 중심자. 그리고 대각선으로 충이죠. 자오충, 묘유충. 이게 도화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중심자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하나를 더 해보겠어요. 하나를 더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무진의 경신일주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간에 자가 없으니까 1%의 삼합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해에 예를 들어서 임자년이 왔다고 칩시다. 또는 뭐 갑자년이든 뭐가 왔다고 치자고 여기 뭐가 왔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요 자가 오는 순간에 요 사주에만 요 사람한테만 요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다 뭘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한 신자진 수국. 그러니까 요 한 해는 요 금년 요 한 해는 이 사람은 완전히 뭐야? 신자진 수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이 사람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또 자년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축년으로 가죠. 축년으로 가니까 이제 삼합이 깨지는 거죠. 그 한 해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주가 배낭간에 삼합이 딱 될 때가 있죠. 중간자가 없는 사주의 경우에 중간자가 들어오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주가 있어요. 이렇게 자 사주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기축의 을해야 해축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무자년이 왔어. 그 무자년이 오는 순간에 요 한 해만 요 사주의 경우에 요 한 해만 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 해자축 수국이 되는 거죠. 완전히 수의 물이라는 속에서 이 사람 사주를 봐야 돼요. 뭐 음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다 해자축 수국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 이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용신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 사주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주를 할 때 육합이라는 거 갖고 삼합이라는 걸 했죠. 육합이라는 건 자축합도 인해합목, 묘술합파, 사신합수, 진유합금, 오미합파 그런 걸 했잖아요. 두 개만 있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삼합이에요. 왜냐하면 사주의 경우에
삼합의 구성들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합인 경우는 쉽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 배란간의 가운데 자가 와갖고 딱 완전한 삼합이 될 경우가 나온다고요. 그런 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도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정확히 깨우쳐야 돼요. 그때 삼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봐요. 내 친구 사주인데 무자개해 예를 들어서 정사정묘. 이거 아주 나쁜 사주야. 이렇게 축축 나쁜 사주야. 나쁜 사주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실패하냐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봐요. 이게 대운을 보면요. 대운을 이제 좀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야? 이거하고 해미만 있어요. 해미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이게 참 이 역학이론이 참 묘미가 있어요. 이게 남자라면은 여기 양년이니까 순행해이죠. 그러면 개 다음에 뭐예요? 임계 다음에 갑을병정으로 가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해가 자축, 인, 묘, 진, 사, 오가.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정화인데 이쪽이 수국화, 관살 혼잡이야 이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는 쉽게 해서 이 사람은 편관이 너무 강해. 편관이 강하니까 이게 수국화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물이 너무 많으니까 불이 꺼지죠. 죽어. 정화가 쉽게 얘기해서 땅속에 은은한 불빛인데 땅속에 물이 확 차버리면 그 정화가 어떻게 되겠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꺼져버리죠. 꺼져버리잖아요. 쉽게 해서 이렇게 봐요. 간단한 비유. 여기 촛불이 있어. 촛불인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이 개수가 이게 하늘에서 비 오는 거죠. 비가 오면 꺼져버리잖아. 근데 안 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봐요. 여기 햄이 두 개만 있어. 아무것도 아니죠. 1%의 합도 없잖아요. 1%도 합도 없어. 근데 여기 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해묘미 삼합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 봐. 33살에 정묘대운이 들어옵니다. 그 요 10년 동안은 요 사람이 대운이 여기 들어오니까 해묘미, 이 사주가 해묘미 목국. 목국 삼합이 되는 거죠. 10년간은 목국 삼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수가 수국화가 아니라 요 목이 되니까 수생목. 목수생화가 되는 거죠. 중간에서 기가 막힌 좋은 역할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뭐가 뭐냐면 여기 학문이야. 그러니까 요 대운에 요 사람은 공부를 해서 박사기가 돼. 박사를 따갖고 아무데고 지방대기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무자생이면 60 몇 살인데 그때 당시에 뭐 대학 교수 되기 쉬웠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30대 때. 30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나빠도 대운이 그렇게 잘 들어오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어렴풋이 들어오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가운데 자가 하나가 와도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럼 이 사람은 10년 동안은 목국이라는 이런 대운 속에서 사는 거예요. 흔히 이게 용신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제 그걸 연구하는 게 용신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리가 그런 걸 연구하는 원리가 많아요. 이제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이 의미를 아셔야 돼. 그래서 자 우리는요 반합이 됐을 때요. 방위도 마찬가지예요. 반합이 됐을 때 자 신자진에서 신자든 자진이든 반합이에요. 또 해자축 똑같아요. 해자축에서 해자든 자축이든 반합이에요.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방위합이나 삼합이나. 그 다음에 자 해묘미. 해묘든 묘미든 반목국이에요. 반목국. 이거는 수국이고 이거는 목국이에요. 근데 요거는 자 인묘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묘든 묘진이든 목국 삼합이 똑같은 거예요. 두 개만 있을 땐 반합이야. 근데 가운데 자가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인오술, 인오술, 인오든 오술이든 이건 화국이야, 화국. 그러니까 이게 사오미하고 똑같아. 사오든 오미든 화국이야. 그 다음에 금국에서 금국은 우리가 사유축, 사유축, 사유든 유축이든 요거는 우리가 신유수라고 같은 거야. 신유수. 그래서 신유든 유술이든 반금국이야. 그때 중심자는 요 가운데 자, 좌오묘, 좌오묘 똑같아요. 그 중심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중심자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삼합이고 이건 방위합인데 해석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합에 그때 삼합이 됐을 때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해석은 그 사주의 일간이 뭐냐. 그러니까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비견이 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신자준 해자축이다. 그럼 이게 수국이죠. 그러면 천간이, 일간이 개수나 임수가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수인데 이게 밑에가 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또 목국일 때는 예를 들어서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게 가뜩이나 목인데 몽땅 목국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잘못하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또 화국일 때 병화든 정화든 화일 때 너무나 지나쳐도 그잖아요. 지나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국, 경금이나 신금이나 가뜩이나 금인데 밑에가 사유축이 돼요. 이렇게 금국이 됐을 때 비견이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견이. 그래서 그 의미를 그런데 이걸 반드시 이렇게 했지만 그때 그 사주의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좀 의미가 다를 때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고차원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비견이 됐을 때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잊지 마실 건 가운데 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가도 가운데 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 한 해는 완전한 삼합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때 그 삼합이 좋으냐 나쁘냐를 알아야 돼요. 이 사주에서는 이 삼합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목인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진년이 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진년이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신자진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토가 양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수의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딴 사람도 딴 사람은 아니죠. 딴 삼합이 안 됐으니까 딴 사람은 양토의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해야죠. 아시겠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원리를 해석은 잘 못하더라도 하는 방법은 알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합이라는 게 좀 어렵지만은요. 나중에 우리가 고급 용신을 다한 다음에 실전에서 우리가 다시 되풀이를 해보겠지만은 이 삼합을 가지고 우리는 참 절묘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역학의 아주 그 미묘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8페이지에 삼합의 활용을 하는데 삼합의 활용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삼합의 활용 이걸 봐요. 첫째로 아주 중요한데 이 삼합을 가지고 삼합으로 출신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이 삼합의 원리를
삼합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그 삼합의 원리를 갖고 당신 첩의 자식이요, 당신 후처 자식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을까? 그 원리를 이거 봐요. 우리가요, 자, 이복 형제가 있는 사주, 뭐 쌍둥이 사주, 또는 뭐 배다른 형제가 있는 사주, 또는 뭐 아버지가 둘인 사주, 어머니가 이런 사주들은 특색들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삼합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삼합을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자, 거기에 첫째로